안녕하세요. 안전파파 노신입니다. 오늘은 그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평판제화 시험을 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언뜻 보고 그냥 넘기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안전 업무를 이렇게 하셨던 분, 내지는 안전 업무 내지는 현장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평판 제화 시험이 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물론 이제 다 경험했던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는 건설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내지는 그 뭐 건설 현장 경력이 얼마 없으신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내지는 또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안전을 하셨던 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품질 쪽 업무를 안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그 이해를 시켜드린다는 취지가 좀 있어요. 단순히 답안 작성을 빨리 해서 뭐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이해가 기본이 되면 답안도 자신감 있게 작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제 유튜브가 이제 좀 알고리즘이 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이 만약에 동영상을 접하신다면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렸고, 앞부분은 그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평판제화 시험이 영어로는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 PBT입니다. PBT. 뭐 이렇게 그 시험에서는 PBT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쓰라, 내지는 뭐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라고 나올 때도 있고 평판제화 시험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집안의 그 허용 지지력과 예상 치마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앞전에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바닥 다지고 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아대를 놓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그냥 굴삭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유압계로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랑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평판제화 시험의 그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받침대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그 제압판을 설치하기 위한 표토를 걷어내고, 이제 이렇게 제압판이 설치될 위치에 이렇게 그 테스트 전 집안을 이제 충분히 다져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중계가 이렇게 제압판하고 이 집안 사이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옆에 다이얼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눌려지면은 요게 이제 얼마가 이렇게 치마가 되고 어느 정도의 하중이 가해졌는지를 표시하면서, 이게 이제 허용 지지력에 닿았는지 극한 지지력에 닿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찍찍찍 나올 수 있는 어떤 장치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그 제아대를 설치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컨셉을 보면은 그 제아판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하중을 제아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마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방법은. 그래서 평판제화 시험은 PBT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요를 보면, 목적은 이제 기초 집안의 허용 지지력 및 예상 치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들어설 자리에 어떤 그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이제 기초가 들어서고 건물이 나중에 들어섰을 때 건물의 하중이 이렇게 수직 하중이 걸렸을 때 예상 치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측정을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당연히 구조물 기초 설치 예정 집안에 이제 실시를 하겠죠. 그리고 원집안 또는 이제 다진 집안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원지반, 그러니까 막 흙이 흐트러지는 흙이 아니고 표토에 쌓여있던 그런 흙들 다 걷어내고 본지반, 내지는 이렇게 충분히 다져진 집안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요 원리는 이제 실제 그 기초보다 작은 제압판을 이용해서 실제 기초보다 작은 제압판을 이용해서 하중을 가하고 수직 하중 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집안의 치마량을 얼마나 이게 치마가 됐는지 치마량을 측정해서 이제 지지력을 그 집안의 지지력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압판을 이용한 하중 그리고 치마량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요걸 측정하는 건데 집안이 이제 구조물 하중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얼마나 내려앉을지에 대해 예측하는 현장 시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알고 시험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이 10점짜리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또 평판 시험에 대한 그 응용을 해서 이제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평판지와 시험시의 주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절차 및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KSF2444라는 데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 절차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먼저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시험 지점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굴착을 합니다. 설계된 기초 전면까지 이제 테스트 피트를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전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표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초 전면이 이제 그 테스트 피트까지 이렇게 굴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충분히 다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압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제압판 설치를 하는데 집안을 수평하게 고른 후 강철 제압판을 설치를 합니다. 강철 제압판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죠? 거기 보면은 보통 지름이 30에서 한 75cm 정도 사이의 것을 사용하는데 요것을 이렇게 그 설치하기 전에 이제 하부에 모래포솔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수평을 맞춰요. 그래서 편심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힘이 응력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력 장치 및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유압잭이라고 했죠. 유압잭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유압잭과 반력대, 제하대, 보통 이제 덤프 트럭이나 이 굴착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더 무거운 것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량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력 및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제압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력 및 측정 장치를 설치하겠죠. 그래서 치마량 측정 장치로는 여기서 이제 다이얼 게이지라고 해서 그 요게 이제 지지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압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지지보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지지보가 가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이얼 게이지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아까 그 설치했던 그 사진하고 한번 매칭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퍼런스 빔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 이렇다 이렇게 그 반력 장치 유압잭 설치하고 반력대를 설치해서 치마량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게 이제 그 다이얼 게이지로 수치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아시고 이런 그림은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시면 뭐 시험에서는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반력대나 뭐 지지대 뭐 이렇게 딱 FM대로 안 하고 이제 아까처럼 굴착기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어요. 그 자주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또 뭐 기존의 그 뭐 빔 파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그 뭐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중을 제하하는 방법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하중 제하 부분인데 초기 압력 제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제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 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 압력 제하 부분을 보면
변형계 설치 후 초기 압이 35kPa를 가하여 이렇게 원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서 변형계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이렇게 원점을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제어가 가해집니다. 단계별로 가해지는데 요 단계별 하중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극한 하중에 그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하중을 이제 증가하면서 이렇게 평판 제하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각 단계 하중에서 치마량이 15분 동안 0.01mm 이하일 때 다음 단계 하중을 제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종료는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최대 시험 하중이 예상 극한 지지력의 1.5배에 도달하거나 치마율이 급격히 증가할 때 항복 또는 극한 파괴라고 하죠. 이럴 때가 또는 치마량이 15mm 이상 도달 시에 이제 시험을 종료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결과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의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용 지지력 부분입니다. 허용 지지력은 이제 QA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력 기준은 극한 지지력은 QU입니다. QU.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율 FS라고 하는데 FS 3으로 이렇게 나눈 값을 우리가 이제 지지력 기준 허용 지지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되겠죠. QA는 QU 나누기 안전율 하면은 요게 이제 식이 형성이 되겠죠. 요거 하나의 식이.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마량 기준은 허용 치마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지지력 중 작은 값을 최종 허용 지지력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제 작은 값을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일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이펙트는 이게 시험에서 별도의 또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시공기술사나 아니면 토목시공기술사, 품질, 안전기술사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10점짜리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합판 크기 효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 스케일 이펙트는 이제 제합판의 크기 효과라고 해서 실제 평판 제어 시험에 사용된 제합판 이게 B라고 할게요. 스몰 B. 제합판의 실제 기초 이거는 이제 대문자 B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기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실제 기초에 미치는 응력 범위와 깊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정이. 우리 제합판이 요만한데 이제 응력 범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기초는 요만해요. 이만해. 그럼 응력 범위가 이렇게 막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질토는 이제 모래라고 하는데 사질토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측정할 때는 이제 제합판 폭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질토에서는 이 제합판의 지지력은 실제 지지력은 제합판 폭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비례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극한 지지력,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우리 제합판의 극한 지지력에 비례해서 이게 이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량은 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질토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시험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제 토지력학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본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점토라고 하죠. 여기서는 지지력이 이제 제합판 폭과 무관하게 거의 또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QU 실제 기초의
지지력은 QU, 우리 제압함의 그 폭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마량은 제압함권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마량이 제압함 폭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치마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또 읽어보면은 또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점성토는 주로 이제 하중으로 인한 응력 증가가 집안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안밀, 시간이 걸리는 치마를 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배웠죠, 점성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치마를 일으키는데, 기초폭이 크면 클수록 하중에 의한 응력 증가가 더 넓은 범위와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 깊이가 포함된 흙의 압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마량이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요만한 기초는 요만큼의 영양 범위라면 제압하니, 이게 기초가 커지면은 이만큼의 영양 범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깊이도 깊어진다.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응력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게 치마량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B 치마량 실제 기초의 치마량은 이렇게 또 S 스몰 b 곱하기 이렇게 비례 관계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의 치마량, 그리고 S 스몰 b는 제압한 시험 치마량, 그리고 B는 실제 기초의 폭, 그리고 스몰 b는 제압한의 폭,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것도 PDF 파일로 해서 한번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이걸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직접 써보시든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유의사항, 결과 활용 및 유의사항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하수위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흙이 전단 강도를 상실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층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지점 하부의 연약 지반의 유무, 그리고 지하수의 변동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집안의 정당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지지력이 반감될 수 있어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제 우리 기초 설계를 하고 건물 설계를 할 때 요런 부분들이 싹 다 반영이 되고, 거기에 맞도록 또 이러한 공법에 맞게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 계수 K는 보통 치마량분의 하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중 톤 치마량 우리 미리 몇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치마량하고 이제 하중 톤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면, 우리 이제 하중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크게 가해지면서 치마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항복 하중에 딱 도달하면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좀 치마량이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같은 하중이 가해지는 대로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는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 그리고 이제 극한 하중, 이 이상으로는 이렇게 더 이상 하중이 가해지지도 않고 저기 되지 않는 극한점이 있습니다. 극한점을 우리는 이제 극한 하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허용 지지력은 우리가 이제 항복 하중의 2분의 1, 항복 하중의 2분의 1 또는 극한 하중의 3분의 1 중 작은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한다라는 허용 지지력,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지력이 이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안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공사 중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비 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제하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우리
저기를 하면서 측정을 하면서 이 안정적인 거치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유압잭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편심이 발생하면은 한쪽으로 팍 하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볼 소켓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하중이 골고루 이렇게 볼이 있습니다. 볼이 있고 딱 이렇게 그 소켓이 형성이 돼서 하중이 골고루 이렇게 딱 전해지는 어떤 그 볼 소켓 조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시험 중에 재하대가 전도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통제를 하고, 특히 간력 장치, 중량물 주변에 접근 통제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답안 작성하실 때 한번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제가 평판제하 시험인데, 이 평판제하 시험은 현장에서 이제 지지력과 변형 특성을 직접 측정하는 아주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 이펙트라고 했죠. 스케일 이펙트, 그리고 지하수의 영향하고 여기 스케일 이펙트를 잘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또 안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평판제하 시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복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